같은 집에 있는데도 괜히 말 한마디 꺼내기 싫은 저녁이 있습니다. 같이 밥을 먹고 같은 공간에 앉아 있는데도 이상하게 마음은 더 멀게 느껴지는 날이 있습니다. 분명 사랑에서 시작한 관계인데 왜 가장 가까운 사람 앞에서 가장 숨이 막히는 걸까요? 왜 내 마음을 알아주길 바라는 사람이 오히려 나를 가장 지치게 만들고, 왜 함께 있으면 든든해야 할 사람이 어느 날부터는 혼자 있고 싶게 만드는 걸까요? 부부는 멀어서 힘든 사이가 아니라 너무 가까워서 더 아픈 사이가 되기도 합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길 바라고, 내 속도에 맞춰주길 바라고, 내 마음과 다르지 않기를 바라다 보면 사랑은 어느새 위로보다 압박에 가까워집니다. 그런데 이 아이러니함을 오래전에 이미 꿰뚫어 본 듯한 말을 남긴 사람이 있습니다. 카릴 지브란. 그는 사랑에 대해 말하면서 조금은 낯설고 어쩌면 차갑게 들릴 수도 있는 말을 남겼습니다. 함께 있으라. 그러나 너무 가까이 서 있지는 말라. 함께함 속에서도 공간을 두어라. 사랑하면 더 가까워야 할 것 같은데 왜 그는 오히려 거리를 두라고 말했을까요? 오늘은 이 말이 어떤 관계에서 나왔는지, 그리고 왜 지금 우리의 부부 관계에도 깊게 들어오는지 그 흐름을 따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브란의 삶을 보면 그가 왜 가까움만으로 관계를 설명하지 않았는지 조금은 짐작하게 됩니다. 그는 1883년 지금의 레바논 지역에서 태어나 12살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주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이방인으로 살아야 했고 가난과 상실도 일찍 겪었습니다. 그 사이에 여동생과 형, 어머니를 잇따라 잃었고 그 뒤의 삶은 더 깊은 고독에 놓이게 됩니다. 그런 지브란에게 중요한 만남이 찾아옵니다. 그의 첫 전시 무렵 여학교 교장이던 메리 헤스켈이 그의 재능을 알아본 것입니다. 메리는 지브란보다 연상이었고 오랜 시간 그의 작품 활동을 도왔고 그를 다듬는 일에 깊이 관여했습니다. 둘의 관계는 지브란의 삶 전체에 오래 남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두 사람이 단순히 가까운 사이였다는 사실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깊이 중요했지만 끝내 평범한 의미의 부부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한때 약혼 이야기가 오갔지만 이어지지 않았고 대신 오랜 시간 편지와 정신적 교류로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메리는 지브란의 삶과 작업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사람이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아마 그래서 지브란의 문장은 단순한 장식처럼 들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늘 붙어 있어야 할 것 같고 같은 마음이어야 할 것 같고 서로를 다 알아야 할 것 같지만 지브란은 오히려 그 반대를 말했습니다. 사랑 안에서도 각자의 자리가 있어야 한다고, 함께 하더라도 서로를 다 덮어버리지는 말아야 한다고. 이 말이 더 깊게 들리는 이유는 그가 실제 삶에서 가까움과 거리, 사랑과 자유 사이의 긴장을 오래 겪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누군가를 깊이 아끼면서도 그 관계를 곧바로 소유의 형태로 밀어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문장은 이론보다도 체온이 있는 통찰처럼 남습니다. 그리고 그 통찰은 부부가 가장 자주 빠지는 함정을 정확히 건드립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우리는 자꾸 상대를 이해하려는 데서 멈추지 않고 내 방식대로 바꾸려 하기 때문입니다. 결혼이 힘든 이유는 사랑이 부족해서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하기 때문에 더 많이 알고 싶어 하고, 더 많이 맞추고 싶어 하고, 더 많이 겹치려 하기 때문일 때가 있습니다. 연애할 때는 그 가까움이 설렘이지만 결혼한 뒤에는 그 가까움이 압박이 되기도 합니다. 같은 집에 살다 보면 상대의 말투 하나, 표정 하나, 반응 하나까지 다 내 마음과 연결돼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날이 옵니다. 나는 그냥 걱정해서 한 말인데 상대는 간섭으로 듣고, 또 나는 같이 풀고 싶은데 상대는 혼자 있고 싶어 하고, 나는 부부니까 이 정도는 맞춰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상대는 숨이 막힌다고 느낍니다. 바로 여기서 지브란의 문장이 날카롭게 들어옵니다. 그는 예언자의 결혼장에서 서로의 잔을 채우되 한 잔으로 마시지 말라고 하고
사원의 기둥들도 서로 떨어져 서 있으며 참나무와 사이프러스 나무도 서로의 그늘 속에서는 자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건 부부가 멀리 살아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핵심은 훨씬 더 정확합니다. 사랑은 가까움으로 자라지만 관계는 여백이 있어야 오래 간다는 뜻입니다. 상대의 잔을 채워줄 수 있어도 대신 마셔줄 수는 없습니다. 곁에 있어줄 수는 있어도 그 사람의 삶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습니다. 지브란이 이런 말을 하게 된 배경을 하나의 사건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 전체를 보면 사랑과 예술, 친밀함과 독립성 사이의 긴장이 늘 함께 있었습니다. 메이리의 관계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가까웠지만 완전히 겹쳐지지 않았고 멀어진 것도 아니었지만 서로의 삶을 다 지우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경험들이 사랑 안에서도 공간이 필요하다는 그의 시선을 더 깊게 만들었을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그래서 지브란의 말은 차가운 거리두기가 아닙니다. 상대를 덜 사랑하라는 말이 아니라 사랑한다는 이유로 상대의 숨까지 막아버리지 말라는 말입니다. 같은 음악을 연주해도 줄은 서로 붙어있지 않아야 소리가 납니다. 부부도 그렇습니다. 같은 편일 수는 있어도 같은 사람은 될 수 없습니다. 오래가는 관계는 서로를 붙드는 힘만으로는 유지되지 않습니다. 서로가 자기 자리에서 무너지지 않게 해주는 여백까지 있을 때 비로소 오래갑니다. 지브란의 삶은 가까움이 곧 소유를 뜻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는 상실도 겪었고 깊은 관계도 겪었고 그 사이에서 사랑과 자유가 어떻게 함께 있을 수 있는지를 자기 방식대로 오래 고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말은 지금도 부부에게 오래 남습니다. 함께 있으라. 그러나 가까이 서 있지는 말라. 이 말은 사랑 안에서도 상대가 자기 자신으로 숨쉴 자리를 남겨두라는 뜻입니다. 혹시 지금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상하게 더 외롭고 더 답답하고 자꾸만 나를 잃어가는 느낌이 든다면 그 관계에 필요한 것은 더 많은 확인이 아니라 조금의 여백일지도 모릅니다. 사랑은 늘 붙어있는 힘만으로 오래가지 않습니다. 서로를 잃지 않게 해주는 거리까지 있을 때 비로소 오래갑니다. 오늘 곁에 있는 사람을 다시 바라보게 되셨다면 이제는 나와 같아지기를 바라기보다 그 사람이 그 사람답게 설 수 있기를 조금 더 허락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 한 뼘의 공간이 멀어짐이 아니라 오히려 더 오래 함께하기 위한 사랑의 자리일 수 있으니까요.